거즈를 붙인 트럼프. 그렇죠. 최근에 이제 총격인데 귀 쪽에 부상을 입었잖아요. 거즈 붙인 트럼프 그리고 공세를 재개한 바이든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총격 사건이 벌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살짝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한 말이 뒤늦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후원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다는데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할 때다. 불사이 관역 중앙에. 이때는 그냥 지나갔어요. 이 얘기가. 아니 뭐 정치적인 얘기구나 뭐 하고 지나갔어요. 별로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나온 뒤에 아니 뭐예요 저게 관역 중앙 저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저 뒤늦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뭡니까? 저 때 왜 저 얘기했습니까? 막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정치권에서.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이 해명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It was a mistake to use the word. I didn't say crosshairs. Focus on what he's doing. Focus on the number of lies he told in the debate. 일단 실수다. 뭐 뒤늦게 이제 실수라고 얘기하고 이게 이걸 가지고 이게 심상찮게 갈 수도 있으니까 차단하는 건데 그러면서 뭔가 약간 공세 전환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 얘기가 다시 조명받은 거는 아니 지금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저 모습이 있어 피격 사건이 있었는데 아니 듣고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뭘 유발하는 듯한 발언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건데 이런 거 자꾸 얘기가 나오면 바이든 대통령 가뜩이나 지금 뭐 후보 사태까지 나와서 궁지인데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게 뭐 타겟 중앙, 그러니까 불사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뭐 지금 본인이 얘기한 대로 이게 뭐 조준경의 십자선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두 가지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걸 정확하게 트럼프의 지금 인기를 보지 말고 트럼프가 지금 뭘 내놓는지 정책과 공약을 한번 봐라. 미국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걸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와 또 하나는 지지층에서 자기 지지층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지 말고 트럼프를 공격해라. 왜 자꾸 날 보고 후보 사퇴하라 하느냐. 나를 보고 자꾸 후보 사퇴하지 하지 말고 상대 후보의 공격을 집중해라.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초점은 거기다. 초점은 거기지. 왜 나를 후보 사퇴하고 자꾸 후보를 교체하라고 얘기하느냐. 근데 갑자기 이게 관역 중앙으로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해가 된 거죠. 지금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바이든의 그 인기만 보지 말고 바이든의 정책과 그런 공약을 봐야지 이건 바이든의 모습이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나를 공격하지 말고 트럼프를 공격해 우리 지지자들은 상대를 꺾어야지 나를 꺾으려고 하냐. 이 억울함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말이 지금 사후 폭풍이 오니까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후보 교체에 대해서 이 문제가 더 번지기 전에 이렇게 좀 약간 방화선을 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까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게 바이든 대통령인 거예요,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 이 전당대회에서는 이 대선 후보를 최소 확정하는 거거든요. 뭐 사실상 확정은 됐지만 뭐 어떤 행사잖아요, 여기서. 여기에 피격 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습들도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J. Trump. If tomorrow things were going hereby declaring him the Republican nominee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지금 저 장면에서 두 가지 내용이 주목을 받았는데 우선 첫 번째 거즈 얘기부터 하죠. 거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귀에다 이제 이게 부흥대 같기도 하고 거즈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 부상을 입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덧댄 거죠. 지금요. 뭔가 감싸고 있는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등장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피격 사건이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역시 뭐 특유의 그 주먹 불끈 제스처. 그다음에 일일이 악수하고 나는 건지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 같죠. 이런 모습이
첫 번째로 주목을 받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부통령 후보를 낙점한 겁니다. 벤스 상원의원 39입니다. 강경 보수입니다. 박상현 교수님, 근데 이 벤스 상원의원은 일단 뭐 의원이 된 과정부터 굉장히 뭐 입지전적 인물이라면서요? 네, 일단은 극빈층 노동자 집안 출신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였고 또 가정폭력이 그렇게 심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집에서 이제 로스쿨을 나왔으니까 명문대 로스쿨을 나왔으니까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상당히 뭐랄까요 그 주목도를 끌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또 부인이 또 인도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자 출신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후보가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살입니다. 지금 양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 다 고령이에요. 초고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나이가 많습니다. 바이든은 80이 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 이 고령에 대한 사실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 대행을 할 수 있는 부통령이 40살, 역대 세 번째로 적은 나이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 어필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이게 제일 포인트인데 예. 이게 오하이오주 출신인데 이 예. 벤스 의원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입니다. 근데 오하이오주가 어떤 주냐? 예. 미국의 대선 승패를 좌우하는 지역이 러스트벨트입니다. 예. 여기가 소위 말하면 블루칼라들 과거에 그렇게 많이 살던 지인데 여기를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대선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벤스 상원의원 지역이 이 오하이오주에 있고 러스트벨트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이 러스트벨트의 어떤 그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신의 한 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신의 한 수를 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여선웅정 행정관께는 제가 짧게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11월에 미국 대선이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경합주가 어느 당으로 어느 후보에게 가느냐 이게 되게 굉장히 이제 표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펜실베니아도 경합주였고요. 지금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는 위스콘신도 그 경합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그 피격 직후에 사실상 뭔가 중도층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오로지 지금 변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세우느냐 예. 여기에 좀 달려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상황이 참 이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대선 경쟁 상황이었습니다.